라디오를 틀지도 않았는데 채널이 잡혔다. 지우야. 그 낯선 잡음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맥주 한 캔을 따며 라디오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라디오는 오래된 모델이라 다이얼을 돌리면 잡음이 섞여 나왔다. 그게 이상하게 듣기 좋았다.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 새 라디오가 있었지만 그 라디오가 아닌 오래된 라디오를 종종 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느낌이 달랐다. 라디오에서 평소에 듣던 소리가 아닌 어딘가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 목소리가 묘하게 차분했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목소리. 이건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새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다. 새 라디오는 분명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순간 멈칫하였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볼륨을 낮췄다가 다시 올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라디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들려왔다. 지우야. 들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근데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했다. 꼭 오래전 들었던 누나의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 사고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누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야. 그날 기억나? 지우는 다급하게 라디오를 껐다. 그런데 소리가 멈추질 않았다. 전원 코드를 뽑아도 그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그때 이번엔 오래된 라디오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내 목소리 들려?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고 라디오 스피커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려는 듯 하는 것 같았다. 지우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졌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라디오 옆에 있던 액자의 눈길이 향했다. 그 안엔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누나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뭐야? 저거 왜 저래?
지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라디오에서 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우야, 그날 날 왜 도와주지 않았어?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사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누나가 횡단보도를 뛰어가고 있었고 차가 달려왔던 그 장면,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놀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망쳤던 내 모습. 지우는 귀를 막았다. 그만해. 하지만 라디오에서 음성이 겹쳐지듯 수십 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왜 날 두고 간 거야?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방 안에 전등이 깜빡이더니 형광등이 퍽 하는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이후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라디오 주파수 소리만 남아있었다. 그때 지우는 보았다. 라디오 안에서 하얀 손이 천천히 기어 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 손목엔 사고 당시 누나가 끼고 있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지우는 소리를 질러보려 하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라디오 안에서 나온 손이 점점 커지더니 마치 사람 한 명이 라디오 속에서 기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야, 이제 다시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라디오에선 폭발음이 터졌고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렸다. 너무 놀란 지우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잠시 후 지우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다. 손엔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눈앞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환자분, 집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는 옆집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집안에는 라디오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그곳에 환자분이 기절한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지우는 그때 내가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었다. 라디오가 터지면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본인이 꿈을 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란 걸 알아차렸다. 라디오 속에서 나오던 그 손에 있던 팔찌가 본인 손목에 감겨 있었다는 거였다. 며칠 뒤 지우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병원에 있을 당시 경찰이 분명 라디오가 터져 있었다고 하였기에 그 라디오를 버렸다고 생각했었다. 근데 거실 구석에 그 라디오가 원래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 깨진 흔적도 찢어진 전선조차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멀쩡해 보였다. 그가 다가가자 라디오가 잡음을 내더니 또다시 누나의 목소리가 그곳에서 흘러나왔다. 지우야,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제 네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 그리고 네가 대신 그 이야기를 전해줘. 그 이후로 지우는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누나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그 방송은 어느 채널에서도 잡히지 않는 지우 본인에게만 들리는 채널이었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누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본인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그것들을 전부 기록하고 녹음하였지만 역시나 녹음 파일에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에 관한 기록들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뉴스에 지우가 기록해 놓은 사고에 관한 속보가 흘러나왔다.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 위제 사건으로 남았던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한 이모양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되었지만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모양의 전 남편이었던 김모 씨가 이모양의 부모가 이혼을 부추긴 것 같다는 앙심을 품고 늦은 밤 택배기사인 척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오래된 주택 건물이라 CCTV가 없다는 점을 알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집을 찾아가기 전 CCTV 촬영이 불가능한 목욕탕에 들어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그 길로 이모양의 집을 찾아가 그들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속보입니다. 그렇게 지우가 제출한 기록을 통해 그간 풀리지 않았던 사건들이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고 있었다. 아마 누군가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주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후 지우는 심야 채널을 운영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해들었다. 혹시 여러분도 음악을 들을 때나 TV를 볼 때 낯선 목소리가
들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이지 않아도 소리와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지우는 방송을 마치고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다. 그러나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찾았다. 라디오를 켜자마자 익숙한 잡음 대신 낮게 깔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다. 평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던 존재들이 아닌 뭔가 이 라디오를 통해 이곳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고 그 뒤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도망가.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해. 그 순간 지우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낯선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기절을 했다 깨어난 지우는 너무 무섭기도 하였지만 이것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본인이 그동안 기록해온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방송을 켰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주작이 아닙니다. 다들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제 앞에 저 알 수 없는 형체가 라디오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야,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어서 라디오를 부셔야 해. 그럼 앞으로 누나 목소리도 못 듣는 거잖아. 누난 괜찮아. 빨리 그것의 정체가 완전해지기 전에 부셔야 해. 지우는 누나의 말대로 라디오를 부셔버렸다. 이내 눈앞에 있던 존재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 모든 상황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전부 송출되고 있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전부 아무 말 없이 고요했다. 그 후로 지우는 더 이상 누나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누나,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지우에게 남은 건 누나의 팔찌와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전부였다.